안녕하세요. 실전 파워포인트 노하우를 가르치게 된 최세민입니다. 파워포인트는 프레지나 애플의 키노트보다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부족한 기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한 면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프레지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와는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키노트는 애플사의 OS에서만 사실상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파워포인트에게 부조리하지 않을까요? 파워포인트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매력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와 함께 파워포인트로 실전용 발표 자료 만드는 법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강의 안에는 제 주관이 많이 개입될 것이며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결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청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100%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점들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PPT 제작법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스스로의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이 모두 파워포인트의 매력을 느끼길 바라며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룰 것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폰트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간단한 분류 체계에 대해 배울 것이며 그 다음은 폰트의 사용의 목표와 그 효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폰트란 무엇일까요?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위키백과에 의하면 폰트란 일관성 있게 설계된 글자 모양을 이루는 집합을 뜻합니다. 이게 폰트의 전부냐고요? 아니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폰트의 부분적 명칭입니다. 이걸 도대체 언제 다 외우지?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서체를 디자인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서체에 대해 연구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파워포인트 실전 노하우를 알고 싶은 여러분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배워서 나쁠 건 없겠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런 게 폰트고 이게 뭐고 이게 뭐다 하고 설명해봐도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나름대로 폰트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구입니다. 도구. 사전에 의하면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발표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저희들에게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적합하겠죠. 발표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더욱 발표자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좋은 발표 자료를 만든다면 그것이 발표 자료에게는 더욱 도움이 되겠죠. 즉 파워포인트 제작자의 목적은 바로 좋은 발표 자료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폰트는 이 좋은 발표 자료 만들기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겠죠. 같은 도구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듯이 폰트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은 간단한 분류 체계부터 파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분류 체계는 여러분이 폰트를 사용하셔서 파워포인트를 디자인할 때 여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경우를 대비해서 배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분류하에 속하지 않는 폰트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폰트들은 쉽게 읽힌다는 강점보다는 그 모양의 독특함을 강점으로 갖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분류 체계 하에 쉽게 구분되는 폰트들이 보기에도 깔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목을 끌기 위한 이렇게 휘황찬란한 포스터가 아닌 우리의 목표인 효율적인 파워포인트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깔끔한 폰트가 중요합니다. 네, 그 분류 체계는 폰트를 세리프와 산세리프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리프는 흔히 한글 글꼴에서는 바탕체 혹은 명조체라고 불리고요. 세리프에 포함되는 폰트는 글자 획 끝에 주로 이렇게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로획과 왼쪽 사선
왼쪽 사선, 왼쪽 사선. 세로획과 왼쪽 위를 향한 사선 획은 굵고 이렇게 가로획과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사선은 얇게 이루어져 있죠. 이게 각각 글자마다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좋으며 품격이 있음에도 딱딱하지 않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산세리프의 산스는 없이라는 뜻인데 그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산세리프 종류의 폰트들은 장식이 없이 이렇게 깔끔하답니다. 글자마다 굵기에 큰 변동 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함이 강조되며 제목 등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더 확연하게 그 차이점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맨 위에가 산세리프, 가운데가 세리프 장식 부분을 빨갛게 표현한 곳, 그리고 맨 아래가 바로 세리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세리프 폰트들의 예시입니다. 세리프 안에서도 각각 다양한 모양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정해봤답니다. 특히 타임스 로먼은 영국 타임스지가 보도용 서체로 개발한 글꼴로서 영미권에서 본문용 글꼴로 자주 쓰이고 있으며 저도 애용한답니다. 이들은 산세리프 폰트들입니다. 산세리프는 어찌 보면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다들 각자의 개성과 멋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헬베티카라는 폰트는 쓸 게 없으면 헬베티카를 써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깔끔하고 보기 좋은 폰트랍니다. 이제 벌써 오늘 강의에서 배울 3가지 중 마지막, 바로 효과적인 사용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때 폰트 사용의 목표는 보통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판독성을 좋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가독성은 주로 책이나 신문 등 많은 양의 글자를 독자가 읽어야 할 때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다량의 텍스트를 얼마나 읽기 쉬운가 입니다. 그에 따라 가독성을 중시하기 위해서는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글이 얼마나 눈에 잘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는 결코 책이나 기사가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는 어디까지나 좋은 발표를 위한 도구이지 그 대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중들은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발표자의 말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시해야 할 것은 가독성이 아닌 바로 판독성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판독성의 기준은 짧은 시간 안에 텍스트를 지각하기가 쉬운가에 있습니다. 판독성이 뛰어난 글은 매우 빨리 인식될 수 있어서 정보 전달력이 높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상시 되돌아볼 수 있는 책이나 비치되어 있기에 필요에 따라 자세히 볼 수 있는 포스터 등의 매체와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일직선적인 구성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면마다 즉각적인 정보 전달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더욱 판독성은 중요해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판독성을 좋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폰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간격입니다. 기본적으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변폭 글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정폭 글꼴입니다. 가변폭 글꼴은 한 글자 그 사이의 간격이 서로 알맞게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글꼴을 뜻하며 다른 하나인 고정폭 글꼴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글꼴을 뜻합니다. 이 두 문장은 같은 글씨 크기로 써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더욱 눈에 제대로 들어오는 곳은 바로 위, 가변폭 글꼴입니다. 가변폭 글꼴은 바로 받아들이기 편하도록 사용자를 위해 적절한 간격을 자체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폭 글꼴은 프로그래밍 등 띄어쓰기 하나하나가 어쩌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폰트 내의 간격이 아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간격 또한 중요하답니다. 같은 글꼴의 같은 크기, 같은 내용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수준은 각각 다릅니다. 윗줄은 파워포인트 내에서 간격을 매우 좁게 설정한 것이며 가운데는 기본 간격, 그리고 이 마지막 줄은 매우 넓게 간격을 설정한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 자신이 잘 판단하고 사용하겠으나 굳이 평가하자면 가운데 줄은
제목, 그리고 윗줄은 본문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간격뿐만 아니라 크기도 당연 중요한 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결코 아니란 것을 여러분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건 어떠냐고요? 그렇다고 작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크기입니다. 적절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것이지만 발표의 성격이나 발표 제작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너무나도 쉬운 것이 바로 파워포인트 디자인이기에 그것은 만드는 자신이 판단해야 할 바입니다. 주로 글자만을 사용하여 표현하기로 했던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저는 이 정도 여백, 양옆에 이 정도 여백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사이즈라고 생각했답니다. 굵기 또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아래 문장들은 각각 나눔 고딕 라이트, 나눔 고딕, 그냥 나눔 고딕, 그리고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라는 폰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서 알 수 있으시듯이 굵기에 따라 같은 형태의 글씨라도 주는 느낌이 전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모양과 색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분류인 세리프와 산세리프로 나뉘지 않는 경우 그 폰트는 매우 독특한 모양을 지니기 마련입니다. 이 아래 예시를 보시고서도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한글이라는 우리말을 다루는 텍스트였기에 붓글씨와도 비슷한 폰트를 사용해 한글의 아름다움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렇게 약간 공포심을 주는 폰트를 사용해 추리소설의 제목을 써본 것입니다. 추리와 미스터리 장르인 것을 감안했을 때 어쩐지 약간 불편해지면서도 눈에 들어오는 폰트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아래는 현재 수도권의 지하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폰트인 서울 남산체로서 제 집 근처 역을 써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원이라는 글자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손글씨 같은 느낌이 드는 폰트를 이용해 보았답니다. 2년 전 대선 때 사용된 두 후보의 포스를 보면 각각 적합한 모양과 색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건 문재인 후보는 초록색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고 세리프 폰트를 택함으로써 품격 있지만 인간답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 전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에 알맞도록 확고하고 강인한 느낌을 주는 산 세리프를 이용해 포스터를 만들었답니다. 이 사진은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의 정식 한글판 캡처입니다. 진지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가벼워 보이는 글꼴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일부 혹평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로써 볼 수 있듯이 알맞지 않은 글꼴의 선택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저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것을 요약하자면 첫째, 폰트는 우리들의 도구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자. 둘째, 기본적 분류 체계를 알고 그렇게 구분한 상태로 사용하자. 셋째, 간격, 크기, 굵기, 모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을 조절하여 판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